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하게 자랐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죠. 대학에서는 문예창작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줄곧 글을 써왔어요. 글쓰기는 제 인생의 큰 부분이었어요. 비록 유명하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꾸준히 해왔죠. 작년에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30 중반부터 만난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마침내 결혼에 꼴이 냈죠. 지금 저는 42살이고 남편은 44살이거든요.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시아버님이 운영하시던 회사였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남편이 일찍 물려받게 되었죠. 회사는 크진 않지만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제 글쓰기를 존중해 주었죠. 그런 남편 덕분에 저는 결혼 후에도 집필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엔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동창회에 가면 항상 마주치는 불편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희연이라는 동창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항상 저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티격태격했었죠. 희연이는 특히 제가 작가라는 것을 무시하곤 했어요. 아직도 무명 작가야? 그 정도면 소질 없는 거 아냐? 좋아하는 거 말고 잘하는 걸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긴 네가 잘하는 게 있기나 할까? 라는 식으로 비꼬곤 했죠. 동창회 때마다 희연이의 그런 말들은 제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요. 희연이는 저보다 일찍 결혼했고 남편이 나이가 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편 자랑을 심심치 않게 했었죠. 제가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동창회는 결혼 후 처음이라 고민이 많았어요. 남편에게 동창회 이야기를 했더니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당신 친구들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당신이 불편해하는 그 동창도 한번 봐야겠어. 라고 말하는 남편의 표정에서 장난기를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동창회 날이 되었어요. 저희는 동창회 장소로 향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는데 바로 옆에 차가 들어오더니 희연이가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희와 거의 동시에 도착한 것이었죠. 어머, 은선아. 왔구나. 안녕하세요. 은선이 남편이신가 봐요? 남편은 공손하게 인사했고 우리는 함께 동창회 장소로 들어갔어요. 이미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고 장소는 북적북적했어요. 저희는 자리에 앉았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가볍게 건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전화가 울렸어요. 미안해요. 급한 업무 전화인 것 같아요. 잠깐만 받고 올게요.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희연이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어요. 렌트 타고 다니고. 네 남편 힘들구나. 우리 남편은 벤츠 타거든. 갑작스러운 말에 친구들이 쳐다봤어요. 사실 오늘 동창회에 오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서 급하게 렌트카를 빌린 것뿐이었지만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쟤는 또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아직도 글 쓰니? 희연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말투에는 가시가 가득했죠. 그런데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희연이는 비꼬듯 말했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냐? 예나 지금이나 그 모양이네. 나는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허황된 꿈을 쫓아다니네. 그렇게 글 써봐야 뭐가 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의 다른 테이블에서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희연이를 향해 말했어요. 야, 넌 은선이 만나기만 하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 기분 좋은 날 왜들 그러니? 그때 남편이 돌아왔어요. 희연이는 바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분은 무슨 일 하세요?
남편은 당황스러워하는 기색 없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연이는 남편의 말에 잠시 굳어졌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세요? 제조업? 서비스업? 연매출은 얼마나 되는데요? 희연이의 말이 끝나자 다른 동창 남편들도 무슨 회사냐고 물어봤고 남편이 설명하려는 찰나 희연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보. 입구에 한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희연이의 남편이었어요. 일이 많아서 늦었어. 미안해. 그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우리 남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이 여길 어떻게? 남편도 놀라 대답했어요. 윤 과장 아내분이 우리 와이프랑 동창이었나 보네요. 희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고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어머, 희연이 남편분이 다니는 회사가 은선이네 남편 회사였어요? 친구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희연이의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윤 과장, 그 일 해결하고 오느라 늦은 거예요? 미리 말을 하시지. 아, 네. 사장님, 그 일은 잘 해결됐습니다. 윤 과장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잠시 희연이를 향했다가 다시 남편에게 돌아갔어요. 바이어와 미팅이 길어졌습니다. 메시지를 드리려고 했는데 급한 상황이라 그만.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계약이었으니까. 윤 과장이 아니었으면 이번 건 힘들었을 거예요. 테이블에 있던 다른 동창 남편들이 귀를 기울였고 한 명이 물었어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전자부품 제조업입니다. 주로 해외 수출을 하고 있어요. 희연이의 남편은 제게도 인사했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윤석진 과장입니다. 이렇게 만나다니 세상 참 좁네요. 희연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어요. 그 모습을 본 친구 하나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상황이야? 희연이 남편이 너희 남편 회사 다니는 거였어? 아까부터 차 자랑, 남편 자랑하더니. 희연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때부터 희연이는 술만 연거푸 들이켰어요. 결국 취해서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네가 맘에 안 들었어.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아직도 되지도 않는 글이나 쓰고 있는 거야? 항상 다들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너만 예쁘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냐고? 너는 공부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인기도 많고 선생님들도 늘 너만 예뻐했잖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너는 뭐든 쉽게 다 가지고 근데 네 남편이 사장이라고? 그래서 날 이렇게 망신 주고 싶었어? 내 남편이 너희 남편 밑에서 일한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랬지? 또 나를 깔아뭉개고 싶었던 거지? 희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테이블을 쳐다봤어요. 친구들은 당황한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저는 그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친구들이 쟤는 은선이한테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자 희연이는 울면서 외쳤습니다. 그때도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왜 재범이는 너 같은 애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 왜? 급기야 희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주정을 부렸어요. 희연이의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죄송합니다. 많이 취한 것 같아요. 사장님,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는 희연이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어요. 그들이 나가자 테이블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가 곧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너 몰랐어? 제가 재범이 좋아했었나 봐. 이제야 의문이 풀리네. 남자 때문에 너가 그렇게 미웠나 보다. 야, 한재범 오늘 나왔어야 했는데 아깝다. 재밌는 구경 놓쳤네.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고등학교 때도 인기가 많았었나 보네요. 그가 웃자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 질투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한재범이란 사람은 누군데?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남자애야. 좀 인기가 많았었지. 나하고는 그냥 친구 사이였어. 그런데 희연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보네. 그런가 봐. 나도 처음 알았네. 재범이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것도, 희연이가 재범이를 좋아했다는 것도.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단체 채팅방이 시끄러워졌어요. 친구들이 한재범에게 다음 동창회에 꼭 오라고 난리였어요. 희연이가 은선이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이유가 한재범 때문이었다며 들썩였죠. 야, 재범이 번호 아는 사람? 걔 미국에서 언제 들어온대? 은선아, 넌 몰랐어? 재범이가 너 좋아했던 거? 희연이 그래서 항상 은선이한테 앙심 품고 있었구나. 헐 근데 희연이 남편이 은선이네 남편 회사 다닌다고? 이거 뭐 드라마야? 채팅은 쉴 새 없이 올라왔고 희연이는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아마도 창피했을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 제 남편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도 드러났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질투의 이유도 밝혀졌으니까요. 그러던 중 정민이라는 친구가 단톡방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고등학교 축제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저와 재범이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우리를 노려보는 희연이의 모습도 보였어요. 이거 봐. 그때부터 희연이 표정 봐. 와 이거 보니까 다 기억난다. 희연이 항상 은선이만 보면 저렇게 쳐다봤었지. 저렇게 질투할 일인가? 그러게 말이야. 근데 은선이 그때도 진짜 예쁘긴 했지. 인기 많았잖아. 공부도 잘하고 글솜씨도 좋고. 질투할 만했네. 여러 반응들이 올라오는 동안 희연이는 계속 침묵을 지켰어요. 그러다 갑자기 메시지를 하나 남겼어요. 다들 그만해. 어제 술 취해서 헛소리한 거니까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마. 그리고는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또 대화를 이어갔어요. 어머, 또 도망가네. 역시 희연이다. 희연이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저 자신의 행동을 술 취해서 한 헛소리로 치부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웠죠. 그날 밤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역시 우리 와이프는 고등학교 때도 인기가 많았나 보네요. 남편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희연이가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어쩌면 이번 일은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해프닝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음 동창회가 정말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윤 과장이 주말에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어요. 희연이도 함께 온다고 했죠. 솔직히 망설여졌지만 남편의 회사 일이기도 했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해서 동의했어요. 주말 저녁 우리는 동네에 있는 조용한 한식집에서 희연이 부부와 만났어요. 윤 과장은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행동했고 희연이는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는 주로 남편들이 이끌었고 희연이는 눈에 띄게 차분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윤 과장이 남편과 눈빛을 교환하며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잠깐 담배 한 대 피워도 될까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남편은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윤 과장의 의도를 눈치챈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잠시 나가볼까요? 은선아. 사실 이 자리를 마련한 건 내가 먼저 제안했어. 그래? 응. 동창회 날 내가 한 말. 다 사실이야. 술 취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난 고등학교 때부터 네가 부러웠고 질투났어. 특히 재범이가 널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네가 너무 미웠어. 넌 공부도 잘했고 예쁘고 인기도 많았잖아. 난 그저 평범했고 그래서 그동안 널 괴롭히고 무시하고 그랬던 것 같아. 희연아,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재범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그리고 네가 재범이를 좋아하는 것도 몰랐고. 알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유치했던 것 같아.
다 지난 일이야. 이제 그만하자.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인데. 미안해. 응, 괜찮다고는 못하겠어, 사실. 네 말들에 나도 상처받았었으니까. 그런데 내 말대로 이제 모두 지난 일이니깐. 이제 지난 일은 좀 잊고 지내자. 우리는 화해 아닌 화해를 했습니다. 갑자기 절친한 친구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동안의 불편함은 조금 해소된 것 같았어요. 남편들이 돌아왔을 때 희연이와 저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두 사람 사이에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오래된 오해를 풀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동창회 이후로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물론 희연이와 갑자기 가까운 친구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모르게 신경 쓰고 있었던 무언가가 해소된 느낌이었어요. 다음 동창회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어쩌면 희연이와도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아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품어온 감정이 한 번의 만남으로 풀릴 수 있다니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말이죠. 앞으로도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솔직하게 마주한다면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언젠가 제 소설의 소재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인생의 진짜 드라마는 때로 소설보다 더 놀랍고 복잡하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